우주여행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행성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델 중에는 3차원의 한계를 넘어 행성 간의 천문학적 거리를 없애는 웜홀이라는 특별한 공간 영역을 만들자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최첨단의 연구가 초공간의 개념을 밝힐 중요한 열쇠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가 아득히 먼 곳으로 놀러가 외계인과 노는데 초공간의 이론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연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천체와 네 가지 차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은 밝은 만큼 그리고 더 큰 만큼 불타는 것이 빠르고 머지않아 초신성 폭발로 타오르게 됩니다. 폭발한 별은 블랙홀 또는 펄사로 모습을 바꾸는데요. 펄사란 무엇일까요? 수백만 톤이 넘는 무거운 성냥갑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성냥갑을 뉴욕 혹은 상하이와 같은 크기로 높이 쌓아올린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소행성 정도의 크기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펄사와 같습니다. 펄사는 양극에서 전파를 발하고 있는데요. 각 펄사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그것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펄사로 이루어진 이중 시스템의 관찰을 통해 과학자들은 공간의 제4의 차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4차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말인데요. 이것은 비단 다른 별에 갈 때 우주 공간에서의 비행거리가 너무 길다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3차원에서 말하는 기존의 공간 시스템만으로는 의문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주에는 4가지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강한 힘, 약한 힘, 전자력, 그리고 중력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약한 힘이 아닙니다. 4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은 바로 중력입니다. 그런데 넷 중에서 가장 약한 중력을 우리는 왜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게다가 4개의 상호작용에는 각각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입자가 필요합니다. 강한 힘을 전달하는 입자는 글루온, 약한 힘은 보손이라는 몇 가지 입자, 전자력을 전달하는 것은 광자입니다. 그리고 중력을 전달하는 것은 중력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계산에 따르면 우주에는 원래 많은 반물질이 존재해야 하는데 대체 이걸 누가 다 없앤 걸까요? 나뭇잎 같은 우주. 이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끈이론이라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넓은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매우 알기 어려운 이론이며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 전체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공간의 차원이 9개라고 하고 3가지 주요 차원과 다시 거기에서 6개 차원이 추가되는데요. 6개의 차원은 미크로 세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내에서 그 크기는 플랑크 길이이며 이는 인류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가장 작은 전자도 플랑크 길이와 비교하면 지구와 축구공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런 작은 공간 덩어리를 찾기 위해서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약 1000대가량 필요한데요. 그러니 이 이론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은 쉽게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이 이론은 우리가 이국적인 행성의 멋진 풍광을 찾아 인근의 은하에 도달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둘째, 그것을 확인하려면 새로운 999대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플랑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문제를 이어받은 과학자들은 끈 이론을 대체하는 이론으로 랜들 선드럼 모형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주는 막연한 나뭇잎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잎에는 2개의 면이 있고 각각 브레인이라고 불립니다.
그중 한쪽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소립자도 여기 있습니다. 반대면에는 중력자가 존재합니다. 중력자가 받는 상호작용으로 중력은 우리 측면까지 영향을 주며 다른 입자는 중력자로 인해 우리 쪽으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머리가 아픈 이론, 곡률 반경 L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주를 한 장의 종이로 본다면 곡률 L의 반경은 종이의 각, 즉 두 개의 브레인이 만드는 각도를 나타냅니다. 물리학자가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면 많은 수수께끼를 해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필두가 되는 것이 반대측의 브레인은 정말 존재하는가입니다. 또 그 반대측 브레인의 조건 아래에서 공간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아마 높은 확률로 매우 굽어 있을 것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이를 통해 행성 간의 거리를 절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애초에 거기에 도달해야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측의 세계와 만나기까지. 반대측의 세계를 관찰하려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블랙홀과 펄사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영상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타고 남은 초신성의 이중 시스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블랙홀과 펄사는 서로 물질 교환이 없는 두 개의 덩어리라고 상상할 수 있으며 질량에 비해 부피가 매우 작다는 것도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블랙홀은 증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호킹 복사라고 하는데 중력파라는 형태의 에너지 자연 소실은 이 프로세스에 포함됩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를 회전하는 펄사의 궤도 반경이 커지고 회전 속도는 떨어지는데요. 이 현상은 블랙홀 질량 저하가 원인으로 결국 궤도 내의 물체를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 조건 하에서는 펄사는 중력파를 방출하며 반대로 블랙홀에 이끌리게 되는데요. 즉, 커플의 사랑 싸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블랙홀의 호킹 복사는 시스템을 없애려고 하고 펄사의 중력파는 오히려 시스템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의 차이는 곡률 L의 반경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펄사와 블랙홀에서 나오는 시스템은 그리 많지 않아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중력의 방출을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밀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론적 계산과 간접적인 관측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컨대 태양의 약 3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과 절반의 펄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질량으로 계산하면 블랙홀의 주위를 도는 펄사의 회전 주기는 1년에 0.5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호킹 복사에 의해 소실되기 때문이죠. 한편 블랙홀에 이끌린 펄사의 인력이 원인이 되어 회전 주기는 반대로 1년에 약 10분의 1밀리초 감소합니다. 이 데이터는 가상 수치가 아니라 중성자성 시스템이라는 실태가 있는 물리적인 관측에 의해 얻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계산식에 대입하면 10마이크로미터의 곡률 L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 시스템을 재는 데 충분한 정밀도를 발휘하는 장치는 앞으로 10에서 20년 후에나 등장할 것 같네요. 우리는 계산과 관찰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가진 블랙홀과 펄사의 시스템을 찾는 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그러면 4차원 입구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측의 브레인은 우리에게 귀중한 지식의 소스가 될 뿐 아니라 저 먼 별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웜홀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또 중력자가 정말 다른 브레인에 존재한다면 중력의 조작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 역시 과학의 상식을 뒤집는 위대한 진보가 될 것입니다. 과제는 아직 산처럼 남아있지만 결국 멋진 발견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계속 힘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